안녕하세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그림 읽는 CEO입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나요? 네. 부제로는 명화에서 배우는 창조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르네 마그리트라는 그런 화가가 한 이야기인데, 내게 있어 세상은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것은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생각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이 그림 속에, 그리고 이 책 속에 창조의 조건이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네 마그리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나는 이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뭔가 상상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잠자는 상상력을 깨워라, 이런 얘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잠자는 상상력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한번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지, 자, 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자, 좀 이상하죠, 그림이. 그렇잖아요. 원래는 찻잔인 같은데 뭔가 모피가 이렇게 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을 어떤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이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 경이로운 것은 어떤 것도 아름답다. 사실은 경이로운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평범함을 벗어버릴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원래는 이게 찻잔이잖아요. 근데 찻잔은 원래 미각에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피로 씌우고 난 다음에는 이걸로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마시는 찻잔이 아니라 촉각, 그러니까 촉각의 어떤 그런 감각으로 완전히 변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뭔가 익숙한 것을 벗어 던질 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상상력이 열면 발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글을 한번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뭔가 사물을 낯설게 보이게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낯설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에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낯설게 보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물의 성질과 재질을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대요. 만약에 단단한 것은 부드럽게, 아니면 가벼운 것은 무겁게, 실용적인 것은 사치스럽게,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뭔가 낯설기 기법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 속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성질의 사물과 생각이 부딪히면 번쩍하고 불꽃이 튀고 쨍하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사물을 낯설게 보는 훈련을 시작하라. 사물을 낯설게 보는 순간 뭔가 권태는 사라지고 세상이 매혹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예술가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여기에 낯설기 기법을 보고 낯설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보고 그러는 순간에 권태는 사라지고 세상에 어떤 매혹적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세상을 거꾸로 보라 하면 거꾸로 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역발상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이나요? 네. 그림 보여요? 네. 네. 뭐 같이 보이세요? 백합. 꽃은 꽃인데 어떻게 보여요? 네. 네. 꽃인데 엄청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이제 오키프의 그림인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똑같은 꽃을 똑같게 그린 거예요. 더 잘 그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 오키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아주 크게 그린 거예요. 아주 크게 그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가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키프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그림의 철학을 어떻게 담았는지 여기 이제 페이지 30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꽃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꽃은 너무 작고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꽃을 바라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 꽃이 내게 의미하는 것을 그리겠다고 다짐했다. 단 그것을 크게 그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꽃을 보기에 귀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결국에는 뭔가 집채만하게 그림을 그 꽃을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성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크기나 과장된 형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과 관심을 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역발상, 기존에 뭔가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거,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 알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실체의 어떤 그런 이중성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뭔가 실체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은 책 속에 또 보면 46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림 보이시나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마릴린 먼로. 이게 마릴린 먼로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릴린 먼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네. 근데 하나하나가 이게 뭐냐면 누군지 아세요? 마릴린 먼로가 아니고 이게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예요. 이게 존 F 케네디의 다른 형상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다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가까이서 보면 존 F 케네디고 멀리서 보면 뭐라고요? 마릴린 먼로.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뭔가 일면 똑같은 그림인데 일면 뭔가 사람들이 일면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 하나의 실체인데 그 안에 어떤 본질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52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화가들은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중성에 관련된 그림을 그렸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여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뭐냐면요. 사물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도 함께 바라보라는 의미다.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해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편협한 인간이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을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은 세밀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눈앞의 것에만 집착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에 세상을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은 멀리 넓게 보는 장점이 있지만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술가들은 어떤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충고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이해 가시죠? 네. 왜 아까 그 그림이 우리한테 알면 딱 버티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금 세 번째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뭔가 무의식의 세계를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는 뭐냐? 한번 보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그리고 조금 오늘은 좀 떨리는 날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방청객이 오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를 찾아라.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착! 한 번 정도는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막 쳐 바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탁탁탁 흩뿌린 거예요. 갖고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잭슨 폴록인데 액션 페인팅의 대가라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 하면, 근데 이 잭슨 폴록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그림에 몰입한 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된다. 캔버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춤추듯 물감을 흘리는 작업을 끝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과 그림이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든다. 근데 이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 이게 몇 천억가요? 몇 천억. 네? 그리고 20세기의 위대한 화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그 영원한 블리치 화가래요. 근데 왜 그럴까 하면 근데 미국에서 플룩을 국민 화가라고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술가의 어떤 격렬한 몸동작과 감정, 그 다음에 원초적인 어떤 생명력을 관람객에 전달한 유일한 화가래요. 이런 화가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틈새를 누려라. 세상의 틈새를 누려라. 자, 어떤 화가의 그림이 나오냐면요. 샤르댕의 그림이거든. 샤르댕. 정물화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흔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당시가 언제냐면 18세기예요. 근데 18세기에 정물화는 가장 천대시봤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교화, 역사화, 종교화, 뭐 신화, 초상화, 풍경화, 풍속화, 정물화는 제일 끝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정물화를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샤르댕은 정물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물화에 대해서 정물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서민들의 어떤 그런 하찮은 살림도구를 그림으로 일면 표현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는 다시 일면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응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예술가들이 어떤 그런 틈새 전략, 틈새, 그러니까 기존에 일면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쪽 말고 뭔가 틈새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평범하고 친숙한 것의 가치를 한번 인정하자. 그리고 진주에 묻은 진흙을 벗기는 작업, 그것이 바로 틈새 전략으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라. 뭔가 자극하는 거. 어떻게 하면 상대의 사람들, 관객들을 자극할 수 있는지 그쪽에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그림?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여백만 많이 있고 일면 하늘, 그 다음에 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딱 서 있고 일면 그냥 허공. 근데 이런 그림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게 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막 이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면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암시 기법을 터득할 수 있을까? 이런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하게 하는 뭔가 암시를 나타내는 그런 걸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92페이지 나오는데요. 뭐냐면 책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암시 기법을 터득할 수 있을까? 해답이 뭐 같아요? 해답은 뭐냐면요. 시를 꾸준히 읽으면 된대요. 한 편의 시는 압축되고 정제된 언어로 한 권의 소설과 맞먹는 의미를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 분 같으면 시를 읽으시면 돼요. 시를 많이 읽으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라는 그런 그 화가가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눈은 환상과 마찬가지로 바로 눈앞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것보다 막연하고 있잖아요. 아련하게 보이는 것에 더 왜곡되게 마련이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러분, 그림 읽는 CEO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